자, 네이버 블로그를 들어가 주세요. 여기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앱하고 달라요. 아까 어플 제가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네이버 블로그라는 어플이 있고요. 이 어플에서 블로그를 쓰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8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저희가 블로그를 쓸 때 보통 이제 PC에서 블로그를 쓰시는 게 보통 많겠지만, PC에서만 쓰기엔 좀 내가 만약 이동 중에 써야 될 때도 있고 좀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블로그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바일 블로그라는 걸 또 한번 익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블로그를 설치해서 보면은 여기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 부분은 이웃 새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웃들의 새글을 모아서 보여주는 곳이에요. 지금 요게 제 블로그가 지금 한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요거 말고 다시 제가 로그인 정보를 바꿀게요. 블로그는 3개까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앱에서 동시에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엘리 블로그로 다시 수정을 해서 들어왔고요. 자, 일단 이웃 새글이 이렇게 보이죠? 깜상님께서 7분 전에 해돋이 보여주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저랑 서로 이웃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블로그에 글에 가서 구경도 하거나 재생도 해서 보거나 댓글이나 공감을 달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 해도 지웠어. 아이고, 맙소사. 해질녘인 줄 알았더니 수정해야겠다. 네, 제가 대충 봤네요. 댓글 다는 거는 서로 이 옆에 그 점점 그것으로 다는 거예요? 네, 바꿨어요. 여기 점점점. 요 말풍선의 점점점이 댓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도 누르고 댓글도 바로 달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이웃 새글이에요. 나의 이웃의 새글을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웃 새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여기 올릴 때 지도를 넣는데요. 이 꿀돼지라는 상호가 실제 이제 가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에다가 전화를 바로 걸게도 할 수 있고 여길 들어가서 실제 본인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 올리는 거는? 그거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죠. 이웃 새글 쪽이 아니에요. 요거 이제 움짤 넣으신 거죠. 그죠? 모먼트는 뭔 얘기죠 이거? 예쁘는 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거나 아니면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웃 새글이라고 합니다. 위에 모먼트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서 모먼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자면 모먼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랑 비슷한 게 모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의 스토리 같은 경우는 내 친구들에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뉴스피드 상단에 보여질 어떤 사진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모먼트도요. 요 네이버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어떤 사진을 24시간 동안 올려놓는 공간이에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모먼트를 찍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찍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여기 찍어 놓은 것을 여기서 골라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앨범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앨범에 있는 사진 중에 내가 올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해당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확인.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 사진이 로딩이 돼서 올라가고요. 크기는 두 손가락을 이렇게 늘려서 조절을 해서 맞춰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스티커. 그래서 만약 이게 내가 블로그에 올린 어떤 포스팅 내용이면 내 블로그를 눌러가지고 내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과 이렇게 연결해서 놓을 수도 있고,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아니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글을 적어서 사진 찾을 때 앨범을 어떻게 찾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모먼트에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넣을 수가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막 낙서하는 거. 예, 낙서하는 거. 지금 어떤 뭐 줄을 긋거나 이럴 게 있으면 그으면 되고, 이거는 영상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영상이면 사실 사진이라서 뭐 그렇게 길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영상이면 몇 초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최대가 1분이거든요. 그래서 몇 초간 보이게 할 것인지 그런 시간. 그리고 요건 효과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준다든지 필터 효과를 준다든지 꾸며서 나타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뭐 액티브나 데일리와 같은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조금 꾸며서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터 같은 경우는 필터 효과를 주는 거고, 보정은 밝기나 대비를 여기서 조절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꾸몄으면 확인을 누르면, 그리고 여기 다음을 누르면 여기 이제 내용이랑 태그를 넣어서 등록을 하면은 이게 이제 모먼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들의 뉴스피드 상단에 이렇게 세로 이미지 또는 세로 동영상 형태로 뜨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등록을 누르면 이게 이제 모먼트로 등록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는 스토리를 꽤 많이 쓰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의 스토리를 따라서 네이버에서 모먼트라는 서비스를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모먼트가 네이버에서 제대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띄우는 요소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린 것 같네요. 모먼트 올라가거든 아마 서로 이으신 분들은 제 로고 모양이랑 같이 보일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는 제 프로필 사진이 올라갈 거고, 이 뒤에 부분에는 아까 제가 올려놓은 카페 그 정문인가요? 그런 모양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모먼트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모먼트 질문 해결되셨어요? 그럼 두 번째. 여기 나침반 같이 생긴 거는 추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요. 나침반 같이 생겼죠? 두 번째 버튼이에요. 자, 추천이라는 거는 블로그에서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가 관련된,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 추천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로 주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블로그에서 나한테 그냥 추천해주는 어떤 글들이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있는 이 부분은 포스팅을 쓰는 거니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네 번째 있는 종 모양을 좀 볼까요? 이거는 내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달린 공감이나 댓글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비타민님과 서로 이웃이 됐다라든지 봉봉님께서 제 글에 어떤 공감을 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서로 이웃 신청한 블로거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기서 확인해서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알림 영역이 바로 내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거는 내 블로그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내 블로그의 화면이 보여지게 돼요.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내 블로그 올린 건 어디서 봐요? 여기서 봐요. 네,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아까 요 앞에 있는 얘는 내 이웃의 새 글이 보이는 곳이라면 내 블로그의 글이 보이는 곳은 당연히 내 블로그에서 보이겠죠. 그래서 블로그 화면을 보는 그런 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커버 사진이 제 블로그 사진하고는 사뭇 다르죠? 네, 기본적으로 내 블로그 사진이 여기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보고 제 블로그를 봤을 땐 얘가 제 블로그랑 같은 블로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블로그에 저번에 타이틀 만드셔서 넣었잖아요. 그 타이틀을 블로그 그 모바일에서도 같이 뜰 수 있게 커버 이미지로 넣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편집을 하실 수 있다면 그 사이즈에 조금 더 맞춰서 줄여서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여기 블로그에 내 블로그 가보시면 여기 이제 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내 메뉴의 글쓰기에서 보시면 글쓰기는 내 메뉴의 관리에서 보시면요. 내 메뉴의 관리에서 보시면 여기 프로필 이미지 밑에가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예요. 여기 있는 이미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새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우리가 여기 타이틀 만드실 때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 메뉴에 관리해서 여기서 채워서 넣으시면 제일 편하겠죠. 그때 만들었던 타이틀을 선택했고요. 열기 누르면 이 타이틀이 들어갈 테고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저 GIF 거였네. 핸드폰에서도 다른 사진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타이틀 사진은 미리 캠퍼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에 현재는 없으실 거고 PC에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PC에서 넣는 게 아마 좀 더 편하실 거고 만약 모바일에서 굳이 이거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샌드 애니웨어로 모바일로 저 이미지를 옮긴 다음에 모바일에서 넣으시는 것도 가능은 하죠. 이제 새로 고침해보면 화면이 바뀌겠죠? 이렇게 사이즈가 좀 안 맞기 때문에요. 물론 여기 올려놓으시고 미리 캔버스에서 확인하시면서 사이즈를 좀 조절해서 넣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넣어도 대략적으로 같은 그 블로그다 라는 거는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라도 넣으셨으면 합니다. 메일로 그쪽으로 내 메일로 보냈다가 거기서 다시 다운 받아. 자, 이제 홈 편집을 좀 들여다 볼게요. 홈 편집을 눌러보시면은 이미지 변경과 커버 스타일이 있어요. 아까 여기 배경 요거 바꾸는 게 요 이미지 변경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은
내 핸드폰에 있는 갤러리에서 가져오거나 촬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기본 커버 이미지는 그냥 기본 커버 이미지,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커버 이미지로 입힐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이미지를 변경할 때는 여기서 그냥 골라서 변경하셔도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과 PC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이트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이미지, 좀 비슷한 톤의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커버 스타일. 커버 스타일은 요 디자인을 어떻게 꾸며서 놓을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커버의 스타일이니까 그냥 본인 맘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시는 형태로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블로그 명이에요. 블로그 이름을 여기서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바꾸게 되면 PC에서도 당연히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우리가 넣은 게 이렇게 1대1 정원의 형태로 잘려서 넣어지는구나 라는 걸 볼 수도 있죠. 여기다가 사진을 넣으면은 블로그 그 PC 버전의 블로그에 포스팅 그 프로필 사진도 바뀌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별명이죠. 그래서 별명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더라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별명을 바꾸면 PC에서도 같이 별명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뭐 외부 채널, 뭐 소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없는 분들은 옆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할 블록을 꺼낼 수가 있어요. 저는 잠깐 숨겨 볼게요.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보시면 추가할 블록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내가 추가할 블록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는 우리가 PC 블로그에서 적었던 소개글이 그대로 따라오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전화번호랑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란도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전화번호랑 주소를 같이 넣어서 만약에 내가 전화를 바꿔 싶거나 아니면은 주소를 연결해서 그 주소로 찾아오게끔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소개 부분에 전화번호랑 주소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일상의 블로그라면 전화번호나 주소를 넣을 필요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기관의 블로그라고 한다면 기관에 사람들이 전화를 해야 되고 찾아와야 되니까 전화번호랑 주소가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랑 주소를 입력한 후에는 필수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소개글의 전화랑 주소로 사람들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부 채널 갖고 오기 이거 하면 어디에 나오는 거야 이거? 자, 일단 제가 설명 마저 좀만 할게요. 자, 요거 적고 만약에 필수에 체크를 한 채로 제가 적용을 하게 된다면 소개글 부분에 요게 반영이 돼서 전화하기나 위치 보기가 이렇게 생겨 있죠. 네, 그래서 전화하기라면은 이렇게 바로 전화를 걸게도 할 수 있고 위치 보기를 하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게 지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관의 경우 그러니까는 어떤 뭐 아까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화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니까 추천을 드리고 근데 저 거는 일상 리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일상에다가 전화하고 위치를 걸면 이상하죠. 그런 경우는 달지 않는 게 좋겠죠. 저기 폰에서 저렇게 하면 네. PC에서도 저게 저렇게 되는 거. PC에서는 안 되죠. 폰으로 찾았을 때 들어가지는 부분인 거예요. PC는 저게 없죠. 네. 편하다. 자, 두 번째 제가 플러스 눌러서 이번에는 외부 채널을 넣어볼게요. 그 외부 채널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외부 채널 링크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아니면 쇼핑몰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각각의 주소를 연결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나와요? 일단 적용해서 보여드리면 아니, 어디에 나와요? 여기 뜨죠. 제가 소개글 밑에다가 했으니까 이렇게 떠 있는 거고, 이걸 누르면 한일컴 사이트가 나올 테고요. 뭐 또 여기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할 수 있게 연결되죠. 아 그러면 저기 유튜브 찍는 분들 밑에다 쭉 인스타고 뭐고 주소 링크 걸어놓으니까 저거 비슷한. 네, 여기는 유튜브 채널로 가니까 이렇게 채널로 넘어가시겠네요. 네, 내가 연결할 링크들로 연결해 놓은 거니까. PC에서는 저기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이건 폰에서만 나오는 거죠? 네. PC에서 이런 걸 연결하실 때는 위젯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연결하셔야 돼요. 브로그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딱히 연결할 게 마땅하지가 않은데 나중에는 이런 거 링크들을 연결해 놓으면은 내 블로그에 찾아온 사람들이 유튜브로도 넘어갈 수 있고 또는 쇼핑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인스타로 넘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 눌러서 이번에는 인기글 대표글을 보여드릴게요. 인기글 대표글은 인기글이나 대표글을 말하는데요. 인기글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내 블로그에서 인기가 있는 글, 그러니까 네이버가 선정한 인기 있는 글들인 거예요. 아마 제 블로그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본 게 아마 노원역의 라멘집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미니 가습기, 그리고 다이소 용품, 그리고 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보다 내가 주로 홍보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대표글에서 이제 내가 선정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글이라는 거는 내가 쓴 글 중에서 내가 앞에 띄우고 싶은 글들, 이게 대표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공개글을 최대 10개까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 글들을 10개까지 선정을 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그래비티 호텔 갔던 거 또는 다이소 간 거, 대형 카페 간 거, 뭐 신토부리 오미자청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게시글들을 선택하고 추가를 하게 된다면 이 게시글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옆에 석삼자 보이죠? 여기서 눌러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한 후에 확인을 하면은 그 글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에서 보여주고 싶은 글들을 대표글로 꾸며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인기글도 만약에 켜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인기글까지 체크해보면 얘가 1, 얘가 2가 됐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대표글이 보이고 인기글 보고 싶은 사람은 인기글 눌러서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가 되는 거고 인기글을 꺼놓고 대표글만 놓으면은 대표글만 보이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모먼트도 보여드리자면 모먼트는 내가 올린 모먼트가 그냥 모두 보여지게 해주는 목록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추천은 안 해요. 근데 내가 만약 모먼트를 진짜 이쁘게 만들었다라면은 쓰셔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외부 채널 글은 더욱더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쓰신다면 해당이 되는데 네이버에 네이버 포스트라는 그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쓰시면은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정도지 이 외부 채널 글이 그야말로 뭐 인스타 글을 보이게 한다든지 뭐 유튜브 글을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글 목록이 있는데요. 이 글 목록은 어떤 방식으로 보이게 할 것인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형으로 보통 보이게 할 것인지 카드형으로 보이게 할 것인지 글 목록형의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적용을 누르면 홈 편집이 맞춰지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넣은 대로 소개글, 그 다음에 외부 링크, 대표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글들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돼요.
만약에 내가 소개보다 외부 채널이 먼저 앞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라면 플러스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순서를 바꿔서 외부 채널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기글 대표글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고요. 다 정하고 적용을 하면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오겠죠. 그럼 이젠 소개글이 앞에가 아니라 외부 링크가 앞쪽으로 이렇게 먼저 뜨게 제가 원래 설정하던 대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홈 편집에서 우리가 간단한 내 그 블로그의 위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세팅해서 맞출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요 줄, 요거는 카테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우리가 올려놓은 카테고리들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카테고리를 수정하겠다 또는 삭제하겠다 라고 한다면 톱니바퀴를 눌러서 카테고리를 만약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카테고리를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예요, 카테고리. 요거 줄. 자, 그 옆에 있는 말풍선 모양은 안부글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지금 85페이지 8번 설명드리고 있어요, 현재. 안부글은 내 블로그에 남겨진 안부글을 살피고 답글을 남기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쓸 일은 없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보통 이 안부글에는 이런 열심히 왔다 갑니다 이런 안부를 적는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이런 게 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블로그를 뺏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공유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얘네는 막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 어뷰징에 활용을 할 거거든요. 얘네는 합법적인 홍보 활동이라고 한다지만 우리가 병원에 대한 후기 같은 거 적는 건 의료법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네가 이제 어뷰징을 위한 목적으로 써요. 자기네 블로그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끼지 않고요. 그래서 얘네한테 맡기기만 해도 그냥 한두 번 쓸 목적으로 우리 걸 사는 거고요. 그걸로 뜨고 저품질 내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니까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냥 남겨놨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자, 그 다음에 요 이웃. 이웃은 추가한 이웃 목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이제 이웃인 사람, 서로 이웃인 사람, 그리고 이웃의 블로그를 따라서 들어가 본다든지 할 때 이웃이라는 부분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통계입니다. 눌러보시면은 이런 통계 정보, 방문객 수라든지 일괄 현황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 분석이라든지 어떤 사용자 순위에 대한 거, 사용자 분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계 정보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런 정도로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돋보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블로그 검색창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를 쓰다 보면은 내가 어떤 글을 썼었는지 그 글을 찾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 블로그 글 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다이소가 적혀져 있는 게시글이 궁금해요. 그럼 제가 다이소를 쳤네. 다이소. 자, 다이소라고 이렇게 쳐보면 제 블로그 글 중에 다이소를 적었던 포스팅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네, 뭐 다이소도 많이 다니지만 카카오도 많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글 적은 게 41개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블로그 글을 썼던 것들을 한번 내가 찾아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는 게 블로그 검색 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블로그에서의 게시글을 찾는 거. 그리고 여기 석삼자는요.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아까처럼 통계 정보도 볼 수 있지만 이 아래로 제가 내려서 로그인 정보 아까 바꾼 거 보셨죠? 그래서 이 네이버 어플, 네이버 블로그 어플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는 3개까지 관리가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디를 또 내가 들어가서 관리하겠다 하면 이렇게 로그인만 바꿔서 전환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이트, 다른 거, 그죠? PC 버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블로그 앱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 87페이지에서는 블로그 앱에서 글쓰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블로그 앱 쓰는 방법들을 가볍게 한번 소개할 겸 이 부분을 똑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87페이지 봐주세요. 자, 아까 메뉴 중에서 중간에 있는 이 연필 모양의 메뉴만 설명을 안 했어요. 이 연필 모양의 메뉴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우리가 핸드폰만 있어도 글을 다 블로그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목을 적을 건데요. 우리가 아직은 여기서 왜 한숨이 나오죠? 여기서 제목을 적을 때는 이 위쪽에 제목이란 부분을 클릭하시고 적으시면 돼요. 책에 적혀 있는 건 상큼한 레모네이드니까 저도 상큼한 레모네이드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 쓸 때 제목 부분에 커버 이미지를 깔으면 이쁘게 나왔었죠. 그거는 요 옆에예요. 요걸 누르면 내 그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그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일단 눌러서 우리 레모네이드 찍은 건 없으실 테니까 아무거나 선택해 주세요. 지금 연습이니까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위치 추가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 위치 추가는 왜 있냐면 보통 모바일로 글을 쓸 때는 이동 중에 쓰는 경우가 많겠죠. 내가 만약에 행사에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행사장에서 바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책에는 지금 설명 안 돼 있긴 하지만 위치 추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근처, 이 핸드폰이 있는 근처에 장소를 이렇게 얘가 뽑아줘요. 그래서 해당 장소면 여기서 선택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다른 데서 쓸 때는 여기다 직접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는 거예요. 장소는 그런 역할을 해요. 위치 추가 한번 설명드렸고, 이 밑에 한번 볼까요, 이제? 87페이지 2번에 해당이 돼요. 자, 본문 내용글 아래 부분을 터치해 보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타이핑을 할 텐데요. 기분이 다운될 때 막 이렇게 적을 거거든요. 근데 타이핑을 하려니까 내가 키보드보다 핸드폰으로 치는 게 더 힘들다. 여러 글자를 적으려면 힘들다. 생각이 드신다면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여기 점점점 보이세요? 키보드에? 이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여기 음성 입력이 있어요. 그럼 마이크를 눌러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기분이 다운될 때 멋진 친구와 멋진 곳에서 톡 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활기를 찾아요. 네, 제가 말만 했는데 지가 적어줬어요. 오타나면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살기를 찾아요. 안 돼. 왔다 갔다 하는데.
거예요. 자, 이제 글을 썼으니까 사진도 넣어볼게요. 사진은 요 카메라 모양이 사진이에요. 여기를 누르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모네이드 사진은 없지만 저는 그냥 커피잔 사진을 하나 넣을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체크하시고 첨부하시면 들어가겠죠? 만약에 여러 장을 넣겠다. 그때도요. 여기 사진을 눌러서 여러 장을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장을 고르고 밑에 보시면 그룹 사진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그냥 첨부하면은 그대로 사진이 한 장 한 장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사진 편집을 해서 밝기 대비를 고쳐서 올릴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세 장을 첨부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밑으로 쭉 세 장이 첨부가 되기도 하죠. 그럼 중간에다가 우리가 터치해보면 이렇게 글과 사진과 사진 사이 공간이 생겨서 글을 또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다시 제가 여기 사진기를 또 눌러서 볼 건데요.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어요. 동영상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첨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편집을 누르게 된다면 동영상에서 간단하게 필터 효과나 보정 또는 속도 조절 또는 텍스트를 넣어서도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글을 적겠다 하면 텍스트를 누르면 글을 적을 수 있게 나오고요. 얘를 따닥 해서 쓰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선물이라 적었고, 여기 앞쪽에 뒤쪽에 이런 바가 보이는데 이거를 손가락으로 끌어서 조절하면요. 이게 내 손가락이 좀 굵은가 봐요.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길이도 조절해서 동영상에서 어느 길이까지가 얘가 보이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도요.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끝부분을 좀 자를 거다. 그러면 이렇게 발을 갖다 놓고 나누기를 해서 요 뒤에 거를 저기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완료하면은 인코딩이 돼서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동영상 대표 이미지랑 제목, 뭐 정보 태그 같은 거 적고 완료하면 끝나요. 해서 완료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움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움짤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요. GIF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누른 거는요. 여기서 아까 전에처럼 여기 카메라를 눌렀고요. 여기서 GIF라는 탭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데 동영상에는 이렇게 만들기라고 떠 있을 거예요. 요걸 누르면 얘가 3초짜리 GIF를 만들어줘요. 음자를. 그 원하는 구간을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정방향으로 할지 되감기를 할지 요거는 내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속을 빠르게 할지 이것도 선택 가능해요. 해서 만들게 되면 이걸로도 움짤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면 카메라를 눌렀고요. GIF를 누른 거예요. 그러고 움짤 만들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사진을 여러 장
넣어서 움자를 하겠다. 그럼 사진들을 선택해서 움자를 만드셔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면 그 동영상에서 원하는 구간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를 골랐고 이거를 제가 원하는 구간으로 잡으면 이게 이제 GIF로 만들어지겠죠? 뭐 방향이나 배속도 조절할 수 있고 네? 원하는 구간 선택을 3초로만 3초로밖에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3초보다 짧게 만들 수 있는데 최대가 3초예요. 원래 움짤은 길게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짤막하게 그 순간에 어떤 그런 느낌이 보이게 하는 거니까요. 핸드폰에서 뭘로 그 3초를 이렇게 조정하는 3초가 자동으로 잡힐 건데요. 그거를 이제 내가 구간을 설정해서 뭐 속도나 이런 걸 조절만 하시면 되죠. 자, 아까 글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고 그러고 등록 전까지만 얼른 설명드리고 저희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 글씨 부분을 조금 더 꾸미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T자 여기가 이제 글씨에 대해서 서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을 블록을 지정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의 글씨체를 바꾸거나 글씨 크기를 설정하거나 글씨의 정렬 방식을 조절하거나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울이거나 밑줄을 긋거나 색깔을 넣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에 대한 거는 아마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옆에 여기 점점점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인용구도 있습니다. 그럼 인용구를 눌러서 내가 강조할 부분은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이 글씨 그 빨갛게 것처럼 한 부분만 네. 그건 어디로 들어가요? 글씨를 블록을 지정을 하세요. 블록을 지정하셨다면 여기 밑에 나눔 스퀘어 해가지고 이런 거 보이죠? 여기 서식 도구 상자니까 얘를 이렇게 당겨 보시면 T에 점 찍혀 있는 거 이게 글씨 색깔이에요. 선택해서 색깔을 넣어야죠. 폰에서 이 블로그를 지정할 때 어떻게 마우스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앞뒤에 이렇게 바가 보이죠? 얘를 조절해서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고 뭐 진하게 하려면 진하게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인용구까지 설명드렸고 좀 더 말씀드리면 요 웃는 얼굴 얘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스티커를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해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티커를 넣고 선택해 보시면 정렬 방식을 고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가운데 정렬해 놓거나 없애고 싶을 때는 여기 쓰레기통 눌러서 없애는 것도 가능하세요. 스티커가 없기도 하나요? 아니요, 스티커 여기 웃는 얼굴이 스티커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번에 우리가 블로그 설명할 때 들어간 것들이 여기서도 보여요. 그래서 장소를 넣고 싶으면 장소를 눌러서 장소를 입력해서 넣거나 여기 뜬 장소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완료하면 장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소도 넣기가 쉽고요. 다시랄 것도 없는데. 자, 여기 점점점이 더보기잖아요. 여기서 장소를 누른 거예요. 현재 이 모바일 블로그는 모바일에 GPS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장소가 나와요. 그러면 이 장소에서 해당하는 게 있으면 고르셔도 되고요. 만약에 다른 장소를 입력할 거면 다른 장소를 적어서 입력해도 돼요. 어쨌든 저기 하늘컴사가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걸 누르니까 이렇게 이 위치다 라고 뜨고요. 완료하니까 이렇게 입력이 돼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장소를 쉽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링크는 링크 정보를 넣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유튜브에 URL을 복사한 게 있다면 그 유튜브의 URL이 이렇게 나와서 확인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요거 넣었던 건 인스타그램 URL을 복사한 게 있어서 그게 붙여진 것 같아요. 잠깐 닫아볼게요.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구경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구경하다가 뭐 목표를 달성하는 이게 뭐 좋은 건 아니고 아무거나 그냥 고른 거예요. 자, 이렇게 골랐어요. 계획이 그리고 나올 이- 수 있는 좀 거거든. 조용히. 네. 이 유튜브의 영상이 좋아서 이 영상을 내가 링크를 복사를 했다라면 블로그에서 링크를 누르면 조금 기다리면 그 링크가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발행이 됐네. 다시 여기 점점점 눌러서 링크를 누르면 유튜브에 그 링크가 나와 있죠. 조금 기다리면은 그 유튜브 영상이 붙겠죠. 링크를 그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가요? 에?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우리 했었던 거 있잖아요. 책에서 PC에서 그 유튜브에 링크를 복사를 해서 링크를 붙이니까는 이렇게 들어갔었던 거 있었죠. 아까 보니까 이 부분 질문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얘기는 했는데 링크 복사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파일은 파일을 올리는 거. 그래서 휴대폰 안에 있는 파일을 올리거나 마이박스에 있는 파일을 올릴 때 쓰는 거. 글감 같은 경우는 글감 검색을 해서 사진을 넣거나 아니면 쇼핑 검색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떠 있는 이런 펜 중에서 내가 여기서 해당하는 거를 골라서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해서 블로그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러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글감이라는 게 영화나 그런 거 이제 설명할 때 쓰시는 거이기도 합니다. 맞춤법 검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쓴 글자를 얘가 맞춤법을 검사해서 틀렸다 싶은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데 레몬에이드가 아니라 레모네이드래요. 안 할 거면 제외. 다운될 이거 붙이지 말고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래요. 그러면 수정. 이런 식으로 내가 수정할 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들을 설정을 하신 후에 완료를 하시면 맞춤법 검사가 고쳐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거의 다 설명하고 있고요. 톡톡 요거는 이제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건데 저번에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혹시 가입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두신 분은 톡톡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톡톡을 누르면 내가 연결할 그 아이디를 선택해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톡톡 배너가 달리고 고객들이 이 톡톡 배너를 눌러서 톡톡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그런 창구가 됩니다. 네, 모먼트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별로 띄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 우리가 적다가요. 블로그를 쓸 때 모바일에서 쓰다 보면 와이파이가 무조건 되고 인터넷이 막 잘 되는 환경만은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내가 저장해 놨다가 더 이어서 써야 될 때는 밑에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완료가 되면서 옆에 숫자가 1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저장된 걸 다시 작성을 할 때도 여기 글쓰기로 가서 저장 옆에 있는 숫자를 눌러서 작성하던 글을 눌러주시면 그 글이 불러와지고요. 그러고 나서 마저 작성한 후에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바꿔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일상을 누려요 에다가 넣을 거면 일상을 누려요. 확인.
그리고 옆에 등록을 누르시면은 등록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카테고리를 올릴 때 태그 편집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태그를 쭉 적습니다. 뭐 대충 레모네이드 요거 하나만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카테고리를 설정하실 때 태그까지 설정을 해주시고요. 등록까지 누르면 실제 이제 등록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 앱에서 포스팅하는 방법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중간중간에 글을 포스팅을 완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러고 나서 질문이 어디서 수정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블로그 글이 포스팅 된 것은 옆에 보시면 통계와 점점점 보일 거예요. 이 글은 어디 있냐면 내 블로그를 눌렀을 때 여기 전체 글에 아마 첫 번째 게 떠 있겠죠? 이거. 얘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통계 옆에 점점점 이걸 눌러서 수정하기를 해서 글을 다시 수정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수정할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발행을 해서 올렸으니까 저희 톡방에다가 자랑하는 것까지 일단 소개해 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여기 글을 쓴 것이 있어요. 이 포스팅을 열심히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포스팅한 것을 저희 톡방에다가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포스팅 옆에 더보기를 눌러보면 공유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추천은 안 해요. 이 공유하기는 뭐냐면 네이버 앱이 깔려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요. 안 그럼 네이버 앱을 깔아야지만 내 블로그에 글을 볼 수가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URL 복사 쪽을 추천을 해요. 그럼 URL 복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떴으면 이제 저희 톡방으로 가서 이거를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체크.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포스팅을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보고요.